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연결했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쿼리문을 작성해서 서비스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S 코드로 넘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백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쿼리라고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익스텐션을 클릭해서 이 부분에서 체인 모양이 있을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쿼리를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주고 여기서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연결된 부분이 저는 이 쿼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쿼리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u 쿼리라고 해서 저는 1번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 쿼리에 대한 내용도 제가 나중에 커밋으로 해서 기사에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테이블부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들게 될 테이블은 유저에 대한 테이블이고요. 크리에이트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고 해주도록 하고요. 이 테이블을 왜 하우스를 연동을 시킬 건데 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만들지 않고 유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만드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하우스 테이블을 작성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유저에 대한 테이블 먼저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럼으로 작성될 것은 유저에 해당하는 id 값이 들어올 거고요. 인티저 타입으로 오토 인크리먼트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멘트 부분을 달아줄 건데 여기는 사용자 고유 식별 id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인에 필요한 로그인 id라고 해서 여기서 바차에 대한 걸로 난널 넣어주고요. 코멘트는 로그인 id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로그인 id라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로그인 id라고 넣어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로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서 바차를 통해서 50으로 만들어 줄 텐데 이번에는 255로 만들고 여기서 너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멘트는 비밀번호라고 해주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id 값이 지금은 로그인 id인데 로그인 id는 유니크 값을 따로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걸어줄 것은 여기서 name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바차는 100으로 낱날 코멘트 사용자 이름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을 만들어 줄 거고 바차 100 낱널 유니크 그 다음에 코멘트는 이메일 주소라고 해서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서 폰을 적을 건데 폰 넘버라고 하지 않고 저는 폰이라고만 해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값을 받을 수 있도록 100을 넣어주도록 할 텐데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일단은 20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부서에 대한 부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디폴트먼트라고 해서 바차는 100으로 넣어주고요. 코멘트는 부서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은 바차에 100으로 넣어주고 코멘트는 직급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100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넣어줄 것은 프로필 아이디입니다. 여기서 프로필 이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URL로 넣어줄 건데 바차에 255로 여기서 코멘트는 프로필 이미지 URL이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될 것은 스테이터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너무로 작성을 해주고 액티브, 인액티브, 그 다음에 서스펜드라고 해서 작성해주고 디폴트 값을 여기서 액티브로 해주도록 하고 계정 상태를 여기서 활성, 비활성, 그 다음에 정지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 줄 거고요. 타임스탬프, 디폴트는 커런트 타임스탬프를 찍어주고 계정 생성일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일도 업데이트로 만들어줘서 여기서 커런트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수정일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로그인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로그인은 마지막 로그인 시간이고 타임스탬프로 그냥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 줄 것은 여기 엔진 부분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부분을 여기서 넣어 줄 건데 엔진에 이렇게 해서 UTF-8 맞춰주시고 사용자 정보 테이블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보 빼주고 테이블이라고만 하고 전체 잡고 컨트롤 엔터 눌러주도록 하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 삭제해주고 컨트롤 엔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보면 유저 테이블 생긴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다가 계속해서 작성해 주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테이블을 통해서 여기서 하우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줄 거고요. 첫 번째 들어갈 것은 하우스의 id 값이 들어갈 거고 int 그 다음에 auto increment primary key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는 여기서 하우스 식별 id, 여기서도 식별 id 이렇게 해줬으니까 식별 id 맞춰주고요. 다음 작성될 것은 오너의 id 값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갈 거고요. 낱널의 코멘트, 그 다음에 여기서 달아줄 건데 코멘트는 소유자 id라고 해주고요. 여기서 사용자 유저라고 해줄게요. 유저 테이블의 고유키 외래키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로케이션에 해당하는 부분 위치로 만들어 줄 거고 255의 낱널 코멘트 하우스 위치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위치. 자, 그 다음에 네임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네임은 하우스의 이름이 적힐 부분이고요. 바차 100으로 낱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일이 들어갈 겁니다. create에 create 라고 해가지고 디폴트 넣어주도록 하고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수정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k를 걸어줄 겁니다. 여기서 foreign key로 여기에 걸어줄 건데 여기서 오너 id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레퍼런스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필요 없고 이렇게 만들어 줄 텐데 fk를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 id에 해당하는 것과 오너 id 값으로 넣어 주겠다라고 해서 fk 걸어주고 마찬가지로 엔진 부분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엔진 부분 작성해 줄 건데 하우스 테이블이라고 해서 만들어 주고 엔터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하우스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럼도 확인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요청했던 그대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름 변경을 해뒀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져다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줄 것은 모델과 컴피그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작성된 테이블을 실제 백엔드 서버에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붙일 때 필요한 두 가지의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rc 밑에 여기에 config라고 해서 폴더 하나 만들어 주고요. 두 번째는 models라고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fig 안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db config.js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에 대한 부분이 적히게 될 거고요. export 디폴트를 통해서 값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호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고 IP가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문자열 처리해 주시고 127.0.0.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부분에 지금 127.0.0.1 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디폴트 값에 3306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다가 만들어 줄 건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유저에 해당하는 접속하는 유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거고 루트로 접속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5486으로 저는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설정하셨던 패스워드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쪽에 스마트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스마트팜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넥트 할 때 리미트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 리미트 시간을 정해줄 수 있는데 저는 5로 정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임존을 한국어로 맞춰주기 위해서 플러스 9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표준 시 K 여기서 KST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설정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기초 정보가 작성이 되었고 이 부분을 이제 모델스에서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스에서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db.js라고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임포트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mariadb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onfig에 해당하는 부분이 작성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config 이렇게 되어 있고 db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export default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import에 db config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const를 통해서 full이라고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aria db.create를 해 주도록 할 건데 create full이라고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의 config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const를 통해서 여기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고 커넥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커넥이라고 해서 작성해 주고요. arrow 펑션을 통해서 let을 여기서 커넥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try catch 부분이 작성이 될 건데, 첫 번째는 이 콘을 여기서 await을 async await 비동기 통신을 통해서 한번 요청을 하고, 이 요청에 완벽하게 됐다면 데이터 베이스 연결 성공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모티콘 같은 거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굿 이모티콘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실패했다면 에러 표시가 나오고 데이터 베이스 연결 실패라고 하고, 여기도 이모티콘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이모티콘으로 하나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에러 부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inally 부분도 connect release라고 해서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하는 것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port를 통해서 여기서 두 개를 내보내 줄 겁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은 full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est connect을 두 개를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되었다면 모델스 부분 작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테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올 거고, 라우트 경로에 해당하는 부분 위에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경로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여기는 그냥 잠시 내려주도록 하고요. 제가 식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테스트라고 해주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테스트 커넥을 불러와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저장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제 실행을 시켜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킴과 동시에 지금 에러가 뜨고 있는데 connect find module 그 다음에 mariad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mariadb가 라이브러리로 설치되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설치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쉽습니다. 자, 여기서 npm i를 통해서 mariadb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치가 다 완료됐다면 npm run dev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버가 실행될 때 서버가 실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두 개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데이터베이스와 지금 서버가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완수하셨다면 여러분들께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었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서비스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이 쿼리문으로 작성된 서비스를 API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